안녕하세요. 방영춘입니다. 이번 주 두 번째 하는가? 경매사령관 권리분석 8강이죠? 오늘 8강인데, 배당이 어렵다고 오늘 2편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배당을 또 이제 권리분석을 제가 좀 하고 있는데, 원래는 안 했어요. 권리분석을 잘 안 했는데, 뭐 별로 특별히 할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추려서 한 10강이나 한 15강 정도로 구성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이제 벌써 8강인데, 반드시 그런데 넘어야 될 산이에요. 여러분들 가장 헷갈리는 게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확정일자, 뭐 그런 거 있죠. 전입, 뭐 그죠, 배당 요구, 막 그런 기본적인 용어가 헷갈리면 경매 실력이 안 늡니다. 그런 것들이 딱 체계가 잡히고 난 다음에 경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 유튜브를 보시면 최근에 올린 것들, 요거 이제 제가 기본 강의를 하고 있죠. 요거 권리분석 1강 요거 반드시 제가 시청하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권리분석 2강이 어딨지? 권리분석 2강 요 대항력, 그 다음에 3강 여기 4강, 5강, 6강, 7강, 오늘 하는 8강까지 어느 걸 하나를 빼놓으면요, 여러분들 악구가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특히 어느 정도 이렇게 레벨이 올라오신 분들은 제 강의 볼 필요 없어요. 이 권리분석은. 그렇지만 좀 권리분석을 한 지가 오래됐다든가 아니면 처음에 부동산을 경매를 입문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용어에 대해서 가장 먼저 기초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용어가 헷갈리기 시작하면 부동산은 실력이 절대 안 늘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아까 1강부터 여기 있죠? 1강, 2강, 요거 3, 4, 5, 6, 7, 8 앞으로 하는 한 대여섯 개 정도는 반드시 들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권리분석을 언제 어느 때든 자신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강의를 하면서, 기본 강의를 하면서 했던 말 반복하고 그럴 수는 있어요. 왜?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제 못이 박혀야 돼요. 귀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요것은 그냥 바로바로 계산이 돼야 돼요. 바로바로 계산이 되면 모든 부동산 권리 분석,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는 아주 쉬워집니다, 여러분. 아주 쉬워진다고요. 한 10일 정도 제가 고생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앞으로 남은 경매 인생을 편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이걸 건너뛰고 경매를 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정말 경매 선수가 되고 싶고 편하게 경매를 하고 싶으시면 반드시 이 권리 분석은 기본이 돼 있어야 돼요. 기본. 아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아셨죠? 자, 그럼 제 교재를 보면서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이제 요거 했었죠? 요거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7강. 요것도 반드시 보세요.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니까 반드시 시청하십시오, 여러분. 그죠? 705강, 704, 703. 유튜브 플러스, 예를 들어 유튜브 검색창에다가 박영춘 플러스 701, 702, 703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권리분석의 가장 기본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저번 시간 분명히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뭔 표현이라고 물어보지 마시고. 그죠? 오늘 좀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권리분석의 가장 기본은 뭡니까? 임차인이 나와 있는 거, 그 다음에 등기부에 나와 있는 거,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에 나와 있는 것들을 시간적인 순서의 흐름에 따라서 쭉 정리하는 거다. 이렇게 저처럼 이름 적고, 그 다음에 전입일 또는 저당권일, 설정일 이런 것들 다 적는 겁니다. 그죠? 적고, 그 다음에 확정 있으면 적고, 배당 요구 있으면 적고, 채권 최고액 적고, 그죠? 이렇게 시간의 순서에 맞게 쭉 적어 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배당이 쉬울 수가 있어요. 그죠? 가장 먼저 하는 게 배당에서, 이건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안 하고요. 배당의 기본 순서는 이거죠. 아시죠? 이건 조금 올려야 되겠다. 이걸 조금 올리고. 배당의 기본 순서는 뭐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경매 비용이 가장 먼저 빠져나가고, 최우선 변제, 그 다음에 임금채권, 재보상금, 국세, 지방세, 이걸 당해서라고 하죠. 요게 먼저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우선 변제를 하죠. 그죠? 채권과 물건에서 어쩌고 이런 거, 그 다음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과금 채권,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배당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당했어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진실인데,
물론 이제 법원에서는 공개를 안 하죠. 그것은 이제 개인적인 능력의 차이예요. 그 개인적인 능력의 차이니까 여러분들 뭐 능력 있으시면 알아보면 되는 거고, 어쨌든 법원에서는 공식적으로는 개인정보 차원에서 공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최우선 변제,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당해세, 그 다음에 우선 변제,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채권과 채권이 그러니까 가압류는 채권이죠. 가압류가 앞에 있고 뒤에 물건이 있을 경우 배당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안분배당. 이제 이번 시간에 할게 안분배당. 그 다음에 흡수배당. 그런 것들 위주로 할 겁니다. 그러면 저번 시간에 했던 거하고 일맥상통해요. 저번 시간에 그 반드시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당 시 주의할 점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요. 요건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흡수배당하고 안분배당을 중점적으로 제가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어제하고 오늘 한 거에 대해서만큼은 알면 여러분들이 배당, 어떠한 문제의 배당이 나와도, 아무리 복잡한 배당이 나와도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를 인수할 수 있는지, 물론 굿옥션이나, 아니 옥션원이죠. 옥션원이나 그런 데 나와 있는 배당표는 여러분들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건요. 그냥 그건 참고만 하십시오. 그거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위에 있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최종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안분배당을 할 건데, 흡수배당하고 안분배당을 할 건데, 안분배당 계산식은 다 알죠? 뭐, 그죠? 배당 총 금액에서, 그죠? 곱하기 채권 총액분의 해당 채권 금액. 이렇게 하면 안분배당 계산식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몰라야, 여러분들은. 그죠? 실제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쭉 7개 사례가 있거든요. 7개 사례. 그 다음에 저번 시간 거 하면 배당은 이걸로 다 마무리하시면 돼요.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여러분들. 배당은 더 이상 나올 게 없다고. 그러니까 공부하면서도 옛날에 어려웠던 게, 배당만 딱 생각하면 굉장히 헷갈려요. 어렵고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제가 제목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드시 넘어야 될 산입니다. 그래서 요거 7가지 제가 좀 그림으로 오늘 표를 다 만들어 놨거든요. 여러분들 좀 알기 쉽게 표로 만들어 놨으니까 7가지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면 게임 끝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짚어볼 건 뭐냐면, 이제 이번에 7강이죠. 가장 기본적인 거, 최우선 변제금인 소액 임차인의 기준일 언제라고요? 말소 기준 등기인 저당권을 기준으로 한다. 그죠? 대항력이 있어. 대항력이 있다는 건 선순위 임차인이죠.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안 했다면 배당해줄까요? 안 해주죠. 임차인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확정일자가 말소 기준 등기인 저당권보다 늦다면, 그죠? 이게 말소 기준 등기예요. 물론 뒤에 설명할 겁니다. 또 저번 시간에 설명했고요. 이게 말소 등기인데 전입을 이때 했어. 근데 확정일자는 이때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 최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겠죠, 이 사람이요. 최우선 변제하고 확정일자하고는 관계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네이버든 아니면 그 유튜브든 이런 최우선 변제 가지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확정일자는 최우선 변제하고 관련이 없다. 배당 요구만 하면, 최우선 변제 배당 요구만 하면 다 준다 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우선 변제권은 당연히 저당권보다 늦죠, 이 사람이. 그죠? 우선 변제에서 못 받으면, 그죠? 여기서 못 받으면 당연히 낙찰자가 인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용어는 정확하게 구분하세요. 용어는. 이거 저도 이 부동산 공부하면서 가장 헷갈렸던 게 용어의 구분이에요. 용어의 구분이 위에 나와 있나 한번 볼까? 일단 잠깐 훑어보고 갈게요. 요거 맞나? 그죠?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 대항력, 그죠? 전입, 확정일자, 소액임차인, 이런 용어들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딱 박혀가지고, 이 소액임차는 이거네? 최우선 변제는 소액임차인을 한도로 해서 배당을 해주는데 그 금액이 제한돼 있다.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공부가 되지 않고 막연히 뭐 배당 어쩌고 그런 거 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이건 자신 없어 하는 분야예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아이고 죄송합니다. 반드시 용어의 구분 정확히 하시고, 용어의 구분 하시려면 제 강의 다 보시라고 했죠. 1강부터 저기 배당 권리분석 1강, 2강, 3강, 4 지금 8강짜리니까 꼭 보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이거 한번 볼까? 우리가 사람들이 그러죠. 임금 채권에 대해서, 임금 채권, 당해세죠, 당해세 또는 국세, 지방세 요런 것들, 또는 임금 채권, 그죠? 요런 걸 되게 겁내하는데 이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걸 겁내한다는 것은 기본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겁내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겁내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소 기준등기잖아, 이게요. 말소 기준등기 위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때만 여러분들 이거 신경 쓰시면 됩니다. 말소 기준등기 이후에 선순위 임차인이 없다. 그러면 전혀 신경 안 써도 돼요. 이 당해세 이런 거 내가 인수할 금액이 있냐 없냐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거 하나는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내 저당권 이외에, 그러니까 말소 기준등기 이후에 소액 임차인이 있을 때만 이때 신경 쓰면 돼요. 이때 신경 쓰면 됩니다. 그러면 저당권 밑에 압류, 근로복지공단에, 그죠? 임금 채권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왔을 때 이때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왜 문제가 되냐? 자, 한번 그럼 배당을 한번 해볼까요? 그죠? 처음에 경매비용 빠져나가죠. 그죠?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 이 사람이 소액 임차인이고 전입, 확정일자, 배당 요구 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 1,500만원 먼저 빠져나가죠. 그 다음에 당해세. 근로복지공단의 당해세가 2등이잖아요. 그죠? 후순이긴 하지만 그래도 당해세는 국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압류예요. 여기 2순위예요. 당해세 3,500만원 빠져나가죠. 그럼 이것만 하면 얼마입니까? 5천이죠, 5천. 그러면 이 물건을 5천에 낙찰받았다고 했을 때 나머지 이제 이거 우선 변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액 임차인 아까 최우선 변제 1,500만원 받아갔죠. 그러면 4천 중에 못 받은 2,500만원, 4천 중에 못 받은 2,500만원은 낙찰자가 인수한다는 얘기예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뭐 저당권 그 잉여가 없을 경우에 저당이 경매가 취소되는데 잉여주의 원칙을 취하기 때문에, 그죠?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 거예요. 뒤에 나오니까. 그걸 떠나서 일단 말소 기준등기 저당권 이후에 말소 기준등기 이후에 소액 임차인이 있을 때는 조심하자. 당해세가 있을 경우는. 그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만약에 소액 임차인이 없다. 그럼 당해세도 소멸입니다, 이거. 어떤 사람은 당해세도 저번에 나 어리가 없어가지고 진짜 경매 공부를 학원에서 한 몇 년 다니셨대요. 자, 위에 저당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압류가 막 들어왔어. 압류 이런 것들이겠죠. 의료보험, 그죠? 국세, 지방세겠죠. 뭐 재산세, 종부세, 뭐 그런 것들이겠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당권이 있으면 위에 임차인도 없는데 이 압류 때문에 못 들어가겠대, 무서워서.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그죠?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떤 전문가가 얘기하더래요. 이렇게 이 압류 조심하라고. 이 압류 조심하래. 뭘 조심해요? 뭘? 제가 했잖아요. 압류를 이런 국세, 지방세, 당해세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제 강의한 것들 중에 여기에 만약에 이제 국세 압류가 있어, 이렇게요. 압류가 있어요. 압류 금액이 막 5억이다. 그러면 여기 인수해야 될 임차인이 있으니까, 그죠? 인수해야 될 임차인이 있으니까 내가 더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임차인이 선순위 없을 때는 신경 안 써도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후순위 가압류 배당을 할 거예요, 여러분. 후순위 가압류 배당. 가압류가요, 선순위에 있을 때가 있고 맨 위에 있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죠? 가압류가 후순위에 있을 때가 있고 말소 기준등기 아래에 있을 때가 있고 가압류가 여기처럼 말소 기준등기 후에 있는 데가 있죠. 이렇게요. 그죠? 가압류가 후순위인 경우. 그 다음에 선순위에 있을 때, 위에 있을 때는 조금 이따 할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그죠?
당연히 이건 뭡니까? 근저당 1억, 가압류 1억, 압류 5천 이렇게 들어왔어. 그죠? 당연히 가압류는 뭐 배당 요구 안 해도 당연 배당자죠. 채권계산 제출하면. 그죠? 당연 배당자죠. 그리고 두 번째,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건 기본으로 아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이것은 특별한 건 아니고, 근저당 1억 들어왔고, 압류가 1억 들어왔고, 그 다음에 경매 기입 등기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그 후에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요. 그죠?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거 뭐, 그죠?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인처럼 이 사람은 권리 없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라고요.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들어온 이 가압류에 대해서도, 그죠?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그죠? 왜 가압류가 이렇게 늦게 들어온 이유는 부득이하게 이렇게 뭐, 그죠? 소송이 뭐 진행 중에 있다가 이때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지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뭐지? 이게 뭐지라고 하지 말고 자세히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뭐 어려운 거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뭐 저번 시간에 다 설명했던 거예요. 그냥 표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확정일자가 말소 기준 등기인 저당보다 늦다면, 그죠? 한번 봅시다. 이렇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자, 임차인이 12월 11일 날 확정일자 받고 전입은 12월 11일 날 했어. 그러니까 확정일자가 더 빠른 거죠? 그죠? 계약서를 써놓고 확정일자부터 받고 전입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럼 확정일자는 12월 11일이죠. 근데 근저당수 12월 11일이야. 근저당수 12월 11일이에요. 그러면 이 임차인은 전입은 12월 12일 날 했으니까 대항력은 언제 발생됩니까? 전입과 대항력은 친구라고 했어요. 그죠? 확정일자하고 우선 변제도 친구고 반드시 두 개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같은 놈이다, 그 놈은. 그죠? 자, 전입을 12월 10일 날 했어요. 그럼 효력 발생은 언제 됩니까? 그죠? 효력 발생은 언제 돼요? 이길 다음 날이죠? 다음 날 0시에 효력 발생이 되죠? 그러면 대항력은 12월 13일 날 되는 거죠. 그러면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 확정일자는 뭘 따라간다고 했습니까? 전입을 따라간다고 했죠? 그럼 전입은 그죠? 13일날 이 길이니까, 그죠? 13일날 이 길이니까, 이 우선 변제권, 확정일자도 효력 발생은 12월 13일, 0시에 발생되는 거죠? 그죠? 확정일자는 전입을 따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확정일자는 전입을 따른다라고 말씀해드렸고, 그럼 근저당은 언제입니까? 12월 11일 아침 9시죠? 아침 9시. 얘는 그러니까 근저당이 더 빠르죠. 그죠? 근저당이 더 빠르죠. 그러면 이 임차인은 우선 변제를 근저당보다 위에 있다고 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변제는 근저당보다 후순위입니다. 이해 가셨죠? 이런 걸 여러분들 굉장히 헷갈려 한다고. 물론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돼요. 하지만 기본을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조차도 헷갈린다고요. 이런 것조차도. 이해 가시죠? 이거 다 저번 시간에 다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 다 했던 거니까 자리가 불편해서 좀. 이거 제가 이거 작년에 바꾼다는 걸 맨날 이거 귀찮아서 안 바꾸는 게. 자, 이렇게 해서 그죠? 근저당이 빠릅니다. 우선 변제권은 그죠? 당연히 저당권보다 늦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흡수배당에 대해서 할 거예요. 여기부터는 조금 계산식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거 뭐 안분배당 계산식에서 이렇게 좀 올려놨어요. 이렇게요. 안분배당 계산식. 아까 서두에 보여드렸지만요. 벌써 20분이 나서 다 하려고 먹었네, 이거. 다 해드려야지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편한데. 자, 흡수배당을 한번 해볼게요. 흡수배당하고 안분배당. 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다고요. 사실은 이런 용어를 만든 자체가 짜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헷갈리는 거예요. 그냥 저당권, 말소 기준 등기 이후에는 물건은 물건대로 그냥, 그죠?
순위 배당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후순위를 하더라도 돈이 이제 부족한, 배당을 다 끝난 거랑 상관없지만 돈이 이제 남는 경우가 있어요. 남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이게 말소 기준등기야. 이게 저당권이에요. 돈이 많이 남았어. 근데 또 압류가 있고, 또 저당권이 있고, 또 압류가 있고, 또 가처분이 있고, 압류가 있고 막 이래요. 섞여 있어. 막 물건 채권이 막 섞여 있어요. 그러면 이 압류에서 흡수배당한다.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흡수배당 또 이건 이렇게 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바로 흡수배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채권과 물건이 막 섞여 있을 때, 그럴 때는 흡수배당을 통해서 배당을 먼저 이루어지고, 그죠? 단 주의할 점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압류는 뭡니까? 압류는 국가기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국가기관에서밖에 안 해요. 압류는요. 아무나 압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국가기관에서 압류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압류하고, 예를 들어 좀 더 설명하겠지만, 후순위에 압류가 있고 근저당이 있고 여기에 가압류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압류가 1순위, 근저당이 2순위, 압류가 3순위, 애인 이름인가? 3순위? 3순위라고 하면 여기서 제일 먼저 배당받는 놈이 누굽니까? 압류예요. 압류. 이게 가압류가 무슨 안분배당을 하겠죠. 가압류가 맨 위에 있으니까 안분배당을 하겠죠. 먼저 설명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압류가 얘를 흡수배당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더 설명할 거니까, 자 일단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아이고. 자, 가압류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 이거 가압류가 1순위에 있어요. 8천만 원 있다고 합시다. 임차인 A가 6천만 원에 전입을 했어요. 그리고 근저당이 6천만 원 들어갔고, 그 후에 그다음에 임차인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그러면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건 뭡니까? 이때 우선 변제권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죠? 저당권보다는 당연히 늦죠. 그죠? 저당권보다는 당연히 늦어요. 이제 이 물건에서는 최우선 변제는 고려하지 않았어요. 최우선 변제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사례를 통해서 배당을 한번 해볼게요. 자, 낙찰을 1억에 받았습니다. 누가? 낙찰을 1억에 받았어요. 그럼 뭡니까? 배당금은 1억이란 얘기죠.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니까요. 배당금은 1억이죠. 자, 배당금 1억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 채권 총액은 얼마입니까? 2억이죠? 채권 총액 2억이에요. 그죠? 이 사람들 3명 다 합치니까. 그러면 자, 일단은 순위배당을 해야 되겠죠. 순위배당을 해야죠. 가압류가 맨 위에 있어. 저당권이 위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가압류가 맨 위에 있어. 가압류가 있다는 것은 채권이잖아요. 채권이 맨 위에 있다는 것은 아랫놈들하고 안분을 해서 배당을 하라. 돈을 가져가라 이거예요. 안분해서 돈을 가져가라 이거예요. 그죠? 가압류가 선순위이므로 안분 배당을 실시하죠. 만약에 저당권이 위에 있다면 저당권도 얼마, 네 채권에 만족할 만큼 가져가. 그거거든요. 맨 위에 있다면 얘가. 그런데 가압류가 채권이 위에 있어. 이런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면 안분배당이 원칙입니다. 자, 안분배당의 공식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가압류가 맨 위에 있으니까 가압류 배당을 먼저 해야 되겠죠. 가압류 배당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럼 가압류 배당은 배당금이 1억이잖아요. 낙찰금이 1억이니까 1억 곱하기 여기 그대로 채권 총액이 얼마예요? 2억이죠. 채권 총액 2억. 여기는 다 더하면 2억이잖아요. 그 다음에 가압류 채권 얼마예요? 가압류 채권 8천이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가압류는 4천만 원이 됩니다. 가압류는 4천만 원을 배당 받아가요. 그죠? 그리고 근저당도 이제 이순위 배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저당도. 왜? 근저당도 똑같이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왜? 가압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분배당의 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놈 이렇게 안분배당의 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당권이 위에 있다면 상관없겠죠. 근데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당권 위에 있고 가압류 있고 그죠? 또 임차인 있고 근저당 있고 이런 경우는 또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배당 끝내고 여기서부터 또 이렇게 안분배당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시나? 이게 굉장히 복잡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복잡하게 생각하면 복잡한 건데 아까처럼 제가 표로 이렇게 쭉 만드는 것처럼 옆에 배당까지 딱 만들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자, 요것은 그러면 3천만 원이 되겠죠. 이건 3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3순위는 누구예요? 3순위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이죠. 확정일자 받았으니까 근저당보다 늦죠. 확정일자가. 그렇기 때문에 우선변제권도 근저당보다 늦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일자부 임차인도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안분배당을 한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가압류 4천, 근저당 3천, 그죠? 확정일자부 임차인 이렇게 3천이 나왔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 근저당은 물건이죠. 물론 이 임차인도, 확정일자부 임차인도 물건화된 채권을 물건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또 물건이라고 보면 돼요. 그죠? 그러면 근저당이 자기 채권은 6천인데 3천만 원밖에 못 받아? 후순위가 가져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3천만 원 이놈이 받아간 거 요걸 땡겨와서 이 근저당권의 채권액을 만족시킵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은 6천만 원을 다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 확정일자부 임차인은 3천만 원 뺏겼으니까 빵원이죠, 빵원. 그러니까 확정일자부는 돈 한 푼도 못 받는 거 쫓겨나는 거예요. 그렇죠? 확정일자에서는 우선 변제에서는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그죠? 그죠? 다만 대항력은 있죠, 이 사람이. 근저당보다 위에니까. 그러나 위에 가압류가 있죠. 가압류는 말소 기준 등기입니까, 아닙니까? 말소 기준 등기죠. 그러니까 이 임차인은 대항력도 없고 우선 변제권도 없고, 다만 요거 안분 배당으로 4천만 원 받아가고, 물론 여기에 제가 볼 때는 최우선 변제권 요건 제가 안 했다고 했어요. 안 했다고 했어요. 최우선 변제까지 합치면 더 많이 받겠죠. 여러분들께 요걸 흡수배당을 설명드리기 위한 거예요. 사실은 이 흡수배당이가 몰라도 돼요. 왜냐면 그냥 이제 가압류 안분배당 딱 해놓고 이렇게 배당해놓고 가압류 얼마 해놓고 요거 근저당부터 6천 배당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 가압류에 대한 채권 금액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 이 안분배당을 하지 않으면. 그죠? 이건 흡수배당이다. 그리고 요것은 가압류가 있을 경우는 안분배당, 이렇게 해서 안분배당 후에 흡수배당을 통해서 물건 순서대로 돈을 받아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처음 듣는, 이게 아시는 분들은 이게 아유 뭐 그런 거 설명하냐 그러는데, 모르는 분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흡수배당하고 안분배당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사례입니다. 그죠? 비슷한 사례. 그런데 약간 달라요. 이 케이스가 약간 다르다고요. 자, 볼게요. 가압류가 1억 있습니다. 가압류 1억 있어. 임차인이 1,800만 원 있습니다. 전입도 했어요. 그죠? 확정일자는 9월 16일 받았네요. 근저당 5천만 원 있고, 근저당이 후순위 늦죠? 그러면 여기서 말소 기준 등기는 뭡니까? 이 가압류죠? 가압류가 말소 기준 등기예요. 자, 그럼 낙찰을 누군가 9천원 받았어요. 그럼 배당할 총 금액은 얼마죠? 9천 가지고 얘들끼리 이제 나눠 가져야 돼, 이렇게. 자, 한번 봅시다. 그럼 누가 지지고 복구하는지. 얘들끼리 나눠 갔죠?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여기서 해야 될 게 뭡니까? 경매비용 빼고 최우선 변제죠? 최우선 변제금 1,200만 원으로 가정하죠. 그죠? 최우선 변제금 1,200만 원 가정하겠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최우선 변제금을 1,200만 원으로 가정을 하게 되면, 그죠? 일단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최우선 변제금 1,200만 원 가져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채권 총액은 얼마예요? 이 세 개 다 더하면 되죠. 이 세 개 다 더하면. 그죠? 이 세 개 다 하면 1억 5,600이 됩니다. 1억 5,600. 이 1억 5,600이라는 게 어떻게 나왔냐면, 1억 5,600이라는 게 어떻게 나갔냐면, 원래는 이걸 다 더하면 1억 8천이 돼야 맞아요. 1억 8천. 1억 8천이 돼야 맞거든요. 그죠? 그런데 먼저 여기 가지, 이걸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1억 6,800이 나와야죠. 1억 6,800. 그런데 이 사람이 1,200을 먼저 가져갔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 총액은 1억 5,600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요렇게 해서 됩니다. 자, 그럼 배당을 한번 해볼게요. 배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순위배당이죠. 일단은 순위배당은 뭐예요? 소액임차인 최우선 배당 1,200만 원 가져갔죠. 그러면 자, 임차인이 1,800인데 배당 잔액은 그럼 얼마 남습니까? 7,800 남죠. 자, 여기다가 순위배당을 해야죠. 또 2순위 배당을 해야죠. 그 다음에 가압류 배당을 해야죠. 가압류가 있으니까 여기는 안분배당이죠. 안분배당. 자, 안분은 아까 바로 설명드린 대로 요 계산식대로 합니다. 요 계산식대로 이렇게. 요 계산식대로 그대로 넣으면 돼요. 이렇게요. 요렇게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넣으면 돼요. 이렇게. 이게 안분배당 금액이에요. 자,
2순위 배당금 가압류는 5천만원 1순위는.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확정일자부 임차인은 300만원 나왔죠? 300만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4순위 근저당은 2,500만원 나왔죠? 2,500만원. 자, 그런데 봅시다. 여러분, 이 확정일자부 임차인도 우선 변제권이 있죠. 시간 순서적으로 봤을 때 근저당보다 빠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이고,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정일자 없으면 이 사람 꽝이에요. 그죠? 나가래 그냥 완전 쫓겨나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돼서 3순위 배당자인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우선 배당을 받게 되죠. 근저당보다요. 그죠? 왜? 확정일자가 근저당보다 앞서므로 확정일자를 받으면 물건화 시켜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물건화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 임차인은 얼마입니까? 원래 1,800만원이죠. 아까 여기서는 안분 배당할 때는 300만원 먼저 받았으니까 1,800에서 최우선 변제 먼저 받고, 최우선 변제 아까 얼마 받았지? 1,200만원 받고, 또 여기서 플러스 300을 더하면 얼마예요? 1,500이죠. 그러면 자기가 못 받은 돈이 얼마예요? 300이죠. 300은 이 저당권이지만, 이게 저당권이지만 같은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시간 순서에 앞서잖아, 확정일자가. 그러니까 얘가 땡겨오는 거예요. 그럼 얘는 2,500만원에서 300만원 뺏기니까 얼마입니까? 2,200만원 배당 받고, 나머지 이 확정일자부 근저당은 돈 다 받고, 가압류는 1억인데 5천만원 받고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잘 모르시면 교재 없는 분들, 특히 이제 교재 안 사신 분들은 요거 캡처해놨다가 반드시 보십시오. 참 한 가지 참 말씀 안 드린 게, 요거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제 그 기본 교재하고 블루오션 교재는 판매 중지했습니다. 중지하는 게 아니라 마감을 했어요. 더 이상 이제 요 판매를 안 하니까 참고하십시오. 이건 6월 달부터, 아니 5월 중순부터 판매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중지했으니까, 옛날에 이렇게 팔았는데 이렇게 이제 판매를 했는데 이제 너무 많이 알려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판매 중지했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더 이상 교재 판매는 안 합니다. 사실 교재 판매 안 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이제 뭐 진짜 굉장히 편해요. 이렇게 하고 다음 요거까지 했죠. 흡수배당 했죠. 그럼 요거하고 요거 2개 남았네. 빨리 하겠습니다. 벌써 지금 30분 지났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서두에 설명드린 압류의 흡수배당. 압류는 선순위 가압류 배당금을 흡수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압류는 누가 하는 거예요? 국가기관에서 한다는 거죠. 국가기관에서 하죠, 압류는. 그죠? 선순위에 가압류가 있다 하더라도 압류에 흡수배당한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공부할 때는 그림으로 설명드리는 게 가장 먼저 오랫동안 기억 남는 거예요. 그림으로 설명해야지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압류는 후순위에 압류가 있다 하더라도 선순위에 있는 가압류를 돈을 흡수한다고 했죠. 참 그렇죠. 그죠? 저도 국가의 한 국민이니까 뭐 이해합니다. 그죠? 국가에 사는 일이니까. 자, 가압류가 500만원으로 합시다. 근저당, 그 후에 근저당 1,500만원 들어왔어요. 자, 그 다음에 압류가 3,000만원 들어왔어요. 당해세가 아니에요, 이건요. 당해세 아니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자, 그런데 자, 가압류가 있으면 뭡니까, 여러분? 가압류가 있으면 먼저 가장 먼저 생각할 게 아까 안분배당을 해야죠. 저당권이 위에 있으면 상관없다 했죠. 저당권 먼저 너 다 가져가. 다 가져가고 난 다음에 쭉 주면 되는 거니까. 그죠? 상관없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안분배당 했어요. 안분배당 여러분 식 이렇게 있습니다. 안분배당 식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계산하십시오. 자,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다 강조합니다. 압류는 선순위 가압류 배당금을 흡수한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안 중요한 것 같죠? 여러분들 나중에 나중에 한번 경험하면 아실 거예요. 내가 왜 이때 배당 공부를 안 했을까? 진짜 나중에 한번 당해보면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안분 배당한 결과 1순위 가압류는 200만원, 2순위 근저당권자는 600만원, 여기 600만원, 1순위는 200만원, 그 다음에 3순위는 12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요게 기본적인 거예요. 물론 배당금 2,000원이라고 낙찰을 2,000원에 받았다고 했을 때 그럼 배당금 2,000이죠. 자, 이렇게 계산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뭐라겠습니까? 후순위 압류는 뭐라겠어요? 선순위 가압류를 흡수한다. 자, 그러니까 이 200만원 가압류권자 받은 돈은 우리 국가에서 뺏어와. 채권을 뺏어와 버려요. 그죠? 200만원. 그러면 이 양반은 뭐예요? 빵원. 실컷 1순위 가압류로 등기해놨는데 빵원 받아 빵원 뺏겨요. 속된 말로 이제 좆도 없어요. 그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순위 가압류는 후순위 압류한테 배당금을 흡수당해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뭡니까? 그러면 이 압류권자는 기본적으로 안분배당 1200만원에다가 흡수배당한 200만원 하니까 1200만원이죠. 1400만원이 되죠. 그죠? 1400만원. 일단 이 사람은 1400만원 확보했어요. 일단은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근저당권자잖아요. 근저당권자. 순위에서는 이 압류보다 빠르죠. 순위에서는 압류보다 빠르죠. 그러면 이 압류가 근저당권의 채권을 얼마입니까? 근저당권이 1500만원이죠. 1500만원인데 600만원 받았잖아. 그럼 나머지가 얼마 남았어요? 900 남았죠. 이 900을 자기는 받아야 돼, 다. 그죠? 900을 다 받아야 돼. 왜? 배당금 2000인데 못 받으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물건 우선주의잖아, 대한민국은. 그죠? 같은 물건이라고 했을 때 얘가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얘 걸 뺏어와야죠. 900만원을. 그죠? 그러니까 1400만원에서 900만원을 뺏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저당권자는 1500만원 다 받게 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아까 1400만원 얘 거 뺏어왔는데 또 얘한테 뺏긴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1400만원에서 900만원을 뺏겼으니까 이 압류권자는 뭐 받습니까? 500만원 받는 거예요. 500만원.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원칙만 알면 돼요. 원칙만 알면 돼요. 원칙이 뭐냐? 선순위 가압류가 있더라도 압류가 흡수 받는 거예요. 배당한다가 아니라 받는다라고 해야 되는데, 자, 가압류가 맨 선순위에 있고 근저당이 있고 압류가 있고, 그럼 가압류가 맨 선순위에 있으면 가장 기초는 뭡니까? 기초는 안분배당 해야죠. 안분배당 공식 여기 있죠. 몇 번, 지금 3번째 하는 겁니다. 다 이렇게 계산을 해요. 나왔어. 뒤에 압류가 있네? 이거 뺏어와야지. 뺏어왔어. 그런데 뺏어오고 이제 돈이 증가됐겠죠. 기분 좋았겠죠. 그죠? 원래는 1200만원인데 1400만원이 됐어. 200만원 뺏어와가지고. 그죠? 1400만원 됐는데 기분 좋았는데, 이제 나중에 순위배당을 딱 보니까, 그래서 너는 이제 빵원. 자, 그럼 이제 근저당권자 600만, 나머지 돈과 이제 배당을 하려다 보니까, 이순위 근저당권자가 600만원 밖에 못 받았네? 선순위인데, 이 압류권자보다 선순위잖아요. 나머지가 900만원은 더 받아야 되는데, 돈이 남는데, 이 사람한테 뺏어오는 거죠, 이렇게. 그죠? 왜? 물건 우선주의, 시간적 순서에 있으니까. 이게 2번, 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뺏어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마지막인가? 마지막이네. 마지막으로. 요거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처음에 까고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처음에 까고 반복되니까 그래도 한번 보세요.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니까. 나중에 여러분 배당하기 어려울 때 제 교재 반드시 보고 하세요. 옛날에 제 기본 교재하고 블루오션 교재 조금 심화학습에 있나, 이게? 있을 거예요. 한번 잘 찾아. 기본 교재 있나 보네요. 확정일자부 임차인과 저당권이 동순위인 경우. 자, 요거 볼게요. 확정일자부, 이것도 우선 변제권이죠. 확정일자 받았으면, 그죠? 저당권하고 동순위가 될 수 있어요. 동순위가 뭐 옆집 아가씨 이름이 아니고. 자, 한번 볼게요. 임차인이 6천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전입을 1월 5일날, 확정일자는 1월 6일날 받았어. 전입은 1월 1일날. 그리고 1월 6일날 확정일자 받은 날 근저당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근저당의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입니까? 1월 6일 9시죠? 1월 6일 09시죠? 근저당은. 자, 그러면 전입은 1월 5일날 했어. 그러면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입니까? 1월 6일 0시. 이 길이니까 1월 6일 0시죠. 0시죠. 그죠? 그럼 전입은 얘보다 얘가 빠르죠. 그런데 확정일자를 언제 받았어? 1월 6일날 받았어. 전입의 효력 발생은 1월 6일이죠. 그죠? 1월 6일날 확정일날 받았어.
그러면 얘는 언제 여력이 발생됩니까? 1월 6일 0시 땡. 1월 6일 0시 아닙니다. 1월 6일 9시입니다. 만약에 확정일자를 1월 5일날 받았다면 똑같이 1월 6일날 0시에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돼요. 1월 6일 0시에 똑같이 날에 받았다면 1월 6일 0시에 확정일자 효력도 발생돼서 근저당보다 빠르거든요. 그런데 확정일자를 다음날 받았다. 1월 6일날 받았다. 전입은 왜 확정일자는 전입을 따라간다고 했습니까? 그죠? 전입 따라가요. 자, 그럼 전입은 1월 6일 0시에 발생되는데 그럼 확정일자는 1월 6일 9시 이후에 했을 거 아닙니까? 관공서 문 열고 난 다음에. 그러면 확정일자 받지도 않았는데 썩을 0시로 소급해서 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정일자는 1월 6일 9시가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 저당권하고 우선변제권하고 동순이죠? 동순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배당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낙찰을 1억에 받았어, 이 사람이. 낙찰을 1억에 받았어. 그럼 배당금도 1억이 되겠죠? 그냥 2012년도라고 했으니까 제가 소액 임차인의 범위를 7,500에 2,500으로 했어요, 그냥요. 왜 근저당이 이제 2012년이니까 이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럼 배당을 한번 해볼게요. 자, 1순위 배당은 뭐예요? 최우선 변제금 나가겠죠? 얼마 나가요? 최우선 변제금. 소액 임차인이 7,500만원을 한도내에서 2,500만원을 보장해주죠. 2,500만원 먼저 나갔죠? 그죠? 그러면 잔액 7,500만원으로 확정일자부 임차인과 근저당이 동순임으로 나눠 갖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뭐 2분의 1, 2분의 1 따라갔나요? 나머지 7,500만원 갖고? 아니죠. 채권액에 따라서 이것도 안분배당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채권 총액은 얼마예요? 근저당 1억, 임차인 6천에서 여기다 아까 최우선 변제 받은 금액 있죠? 2,500만원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얼마예요? 1억 3,500이 남죠? 이게 채권 총액이에요. 남아있는 채권 총액. 그렇죠? 이거 먼저 받은 것까지 여기다 플러스하면 안 되니까. 아까 다 그런 계산 해드렸어요. 자, 그럼 2순위 배당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2순위 근저당권. 아니, 임차인이죠. 이게 1순위니까. 임차인 확정, 이게 먼저니까. 그죠? 그렇죠? 확정일자 먼저 임차인부터 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에. 똑같으니까 안분배당 해야 되는 거. 이렇게 안분배당식으로 계산을 하면, 임차인 이거, 저당권자 이거. 그렇게 나눠갖게 됩니다. 똑같은 동순이에요. 동순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금액은, 돈이 남았어, 배당하고. 돈이 남았어. 나머지는 여기서는 남지는 않겠지만 나머지는 전소유자가 가져간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거 아이고 이제 요거 7강하고 8강에 걸쳐서 7강하고 그다음에 8강에 걸쳐서 그 706강이죠. 706강, 708강에 걸쳐서 이렇게 배당 실제 연습을 해봤어요. 이 배당만 알면 배당 이 두 가지만 알면 이 밖을 벗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두 가지 있을까 말까? 이 밖을 벗어나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여러분, 아, 배당은 이런 거구나. 이런 걸 배당을 배우기 전에는 뭘 해야 된다고요? 뭘 해야 된다고? 대항력을 알아야 되고, 이 대항력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그 다음에 가처분과 선순위, 후순위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요걸 다 제가 다시 한번 누차 말씀드리지만 요거 다 듣고 요거 다 들으시고 요거 들으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이 배당,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그 다음에 뭐 가처분과 임차인, 선순위, 후순위, 말소기준 등기, 확정일자, 전입, 그죠? 배당요구, 말소기준 권리 그런 것들 용어 가지고 헷갈리시면 안 된다니까. 그럼 경매 못 한다니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경매 혹시나 제 강의를 처음 듣는 초보자분들은요, 요 강의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네? 왜 7개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네. 7개 이해 갈 때까지 들으십시오. 그리고 완벽하게 자기 걸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경매가 한결 쉬워져요. 진짜 쉬워집니다. 이것이 기반이 안 된 상태에서 토지를 공부한다, 공법을 공부한다, 다른 권리 분석을 한다. 사상누각입니다. 모래 위에 쌓은
누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래에 쌓은 집이 되기보다는 이거 조금 힘들더라도, 여러분 많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용어가 헷갈리고, 용어가 한 10가지 되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것은 반드시 잡고 경매 공부를 하십시오. 그래야 자신감이 있고, 경매 낙찰을 받을 수 있고, 정말 더 어려운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경매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진짜 반드시, 이거 공부 반드시 하십시오. 안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좀 목이 터지라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기본 교재, 블루오션 교재는 판매 마감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 판매 안 합니다.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간만에, 이제 배당, 더 이상 이제 안 하겠습니다. 배당 더 이상 안 할 거고, 제 강의, 아까 그 7강만 들어도 여러분들의 배당, 기본적인 권리 분석은 다 하고요. 나머지 이제 기타 사항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민법에서 나오는 기타 사항, 권리 분석들.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한 5편 정도에서 토탈 정리를 해드리고,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제 본연의 강의로, 공법 강의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